네, 이제 연말 그리고 내년도까지 시장의 방향성 가장 정확하게 점칠 수 있는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와우글로벌 변재환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한 2주 정도 된 것 오늘 같아요. 파트너님 나오신다고 하니까 드디어 출장에서 돌아오셨나요? 이렇게 반기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셨어요. 네, 그런 만큼 오늘 알찬 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선은 간밤에 시장이 우선 올라줬습니다. 여기에 사실 뭐 섹터별로 봤을 때 기술주도 일부 상승불이 켜긴 했지만 약간 원자재, 뭐 산업 이쪽에서 좀 불이 들어왔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에 그래도 투자자들은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감을 더 가져가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그 11월, 12월에 걸쳐서 보여줬던 AI 섹터의 조정 국면이 지난주 금요일부터 해서 이제 어느 정도 단기적으로 마무리되었을 가능성이 좀 커 보인다라고 좀 보고 있고, 네. 여기에 이제 그 주요 거시 변수들이 FOMC 회의, 그다음에 그 이후에 고용 발표, CPI 이런 어떤 큰 이벤트들이 확정이 되면서 맞아요. 시장에서 이제 어느 정도 소화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어떤 불확실성 해소 측면에서도 이러한 부분들이 시장에 우호적으로 좀 작용한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또 소폭이지만 달러 약세가 이제 유지되면서 연말에는 이제 유동성 자체가 굉장히 낮아지거든요. 그쵸. 그래서 저용성 장세에서는 지수는 이 어떤 그 우상향 드리프트가 나올 여지가 좀 있어 보인다. 다만 이제 반대로 좀 뚜렷한 호재가 나올 가능성도 없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그 원사이드한 상승보다는 하락하지 않는 정도로 좀 예상하고 지켜보시는 것이 좋지 않나.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 하나 기대해 본다고 하면 그 차기 연준 의장에 대한 발표 뭐 이런 것들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이 부분은 뭐 발표 일정에 대해서 확정된 안이 아직 없기 때문에 뭐 기대감까지 연결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래서 산타랠리, 그러니까 산타가 오긴 올 건데 올해는 뭐 큰 선물을 안고 올 것 같지는 않다. 아, 그래요? 네, 그 정도로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냥 작은 선물 정도? 네. 네, 알겠습니다. 아니, 지금 저희가 이제 지난주까지도 BOJ나 이런 부분들 좀 지나갔으니까 시장의 어떤 불확실성을 계속해서 주는 숙제들은 그래도 해치웠다. 이제는 연말만 남아있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유동성도 줄어드는 그런 시기이기도 하고요. 이런 만큼 그렇다면은 약간 기관 투자자들의 수급에 의해서 시장이 방향성을 또 가져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저희가 좀 조심해야 될 게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특히 이제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예정된 경제 지표나 어떤 이런 일정들이 시장에 큰 영향을 줄 만한 그런 이벤트가 좀 부재한 상황이다 보니까 계절적 특성상 나타나는 뭐 윈도우 드레싱 효과, 그다음에 리밸런싱 과정들, 이러한 것들이 수급 시장에 나타나면서 전반적으로 시장 방향성을 좀 결정을 할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먼저 통상적으로 그 기관들은 그 올해 수익률이 좋았던 주도주들, 빅테크, 뭐 AI 반도체 쪽이 되겠죠. 이런 종목들은 이제 포트폴리오에 연말에 이제 이 편입을 하면서 성과를 좀 더 높이려고 하는 이제 윈도우 드레싱, 네. 뭐 윈도우 마사지라고 예전에 저희들끼리는 얘기하기도 했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나타나면서 산타랠리에 좀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반대로 원래는 그 세금 절감을 하기 위해서 손실난 종목들은 집중적으로 더 매도를 해요. 그래서 그쵸. 수익률 상계를 통해서 이렇게 세금 그런 목적으로. 근데 올해는 이 중소형주들처럼 좀 수익률이 안 좋았던 종목들, 이러한 종목들은 12월 초하고 중순을 지나면서 이 매도 과정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매도 압력은 상대적으로 좀 적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반면에 이제 리밸런싱 측면에서 보면 올해는 특히 이제 채권 대비 주식시장의 성과가 월등히 높았기 때문에 연기금이나 이런 그 대형 기관들의 리밸런싱 조정 물량이 이번 주하고 연말로 갈수록 시장이 좀 출회될 수 있다. 이거는 이제 좀 반대편 사이드에서 우리가 좀 볼만한 부분들인데, 네. 이미 대부분의 그 이런 대형 기관들의 주식 비중이 초과된 상태고, 그리고 어떤 자체적인 기대 수익률 이런 부분도 많이 충족이 되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초과 달성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면 주식을 매도하고 상대적으로 좀 언더퍼폼했었던 채권의 비중을 늘리는, 그러면서 나오는 기계적인 이런 리밸런싱 물량들, 이런 물량들을 좀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된다. 이제 그래서 골드만삭스나 지금 이미 그 대형 IB 은행들에서는 이번 그 관련한 물량들을 300억에서 500억 달러 정도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이게 작은 수치가 아니거든요, 사실.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좀 반대편 사이드는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이번 주는 연말로 갈수록 어떤 좀 뭐 특정 이벤트보다는 이런 수급 시장에서의 그 이런 흐름들이 좀 충돌을 하면서 보여질 것 같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기 때문에 한쪽 방향으로 흘러가기보다는
일정 박스권을 형성하면서 그 안에 좀 개별 기업 이슈에 따라서 움직이는 좀 각계전투 같은 뭐 그런 좀 흐름들이 이어지지 않겠나. 그리고 그 잔량이 그러니까 거래 가량이 급감하면서 그 잔량이 굉장히 얇아져요. 호가 잔량이 얇아지기 때문에 네. 작은 변동성에도 우리가 얘기하는 그 휩소, 그러니까 캔들러 보면 위아래 꼬리들이 많이 나오는 그런 네. 흐름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단기 트레이딩은 좀 지양하시는 게 좋을 그렇겠네요. 것 같다. 그래서 무언가를 좀 이렇게 더 벌리는 그런 것보다는 좀 이렇게 닫아두는, 지키는 전략으로 이번 주는 대응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앞서 그 연준 의장 얘기해 주셔서 잠깐만 짧게 좀 여쭤볼게요. 파트너님이 안 계신 사이에 해시 거의 혼자로 약간 굳어지는 듯 하다가 케빈 워시가 등장했다가 월러 이사까지도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보탰다가 다시 해시로 굳어지는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공개적인 뭐 금리 인하에 대한 지지하는 발언, 물가 걱정할 필요 없다 이렇게 좀 발언들을 내놓더라고요. 어떻게 봐야 돼요, 지금 상황? 사실은 케빈 헤셋이 가장 유력하다고는 보고는 있는데 네. 만약에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케빈 헤셋에 준하는 어떤 그런 비둘기 성향의 그런 연준 이사가 차기 의장이 될 거라고 좀 보고 있고 그리고 이게 이제 지난주에 나왔던 사실 CPI가 지금 계속해서 좀 문제가 있는데 신뢰도가 문제가 있죠. 네, 좀. 주거비 항목이 0%로 잡힌 맞아요, 거죠. 네.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사실은 단기적으로 그치면 괜찮은데 이 집계 방식상 앞으로 한 짧으면 3개월, 6개월 정도 계속해서 그 부분이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근데 시장에서 보면은 사실 그러한 부분들을 채권 시장에서는 좀 반응하는 것 같은데 주식 시장에서는 애써 외면하는 건지 아니면 그 부분들까지 감안해도 그러게요. 투자 심리가 많이 개선이 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바라본다고 하면 결국에는 또 그 FOMC에서 400억 달러 이 유동성 공급 이슈도 계속해서 이제 앞으로 이제 들어올 거기 때문에 그런 매크로 변수 쪽에서는 당분간은 좀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되지 않았나 그렇게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연준 차기 의장 쪽도 마찬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결국은 어찌 보면은 비둘기파적인 인사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를 좀 조성이 되고 있긴 합니다. 자, 이번에는 저희가 지금 시장을 움직이고 있는 기업 그리고 섹터별 이슈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 우선은 저희가 AI와 관련해서 다시 한번 좀 조정이 마무리되고 투심이 회복된 데에 대해서는 오라클이 다시 반등을 하는 부분도 있었겠지만 미 정부에서 나온 제네시스 미션 여기에도 좀 많이 주목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빅테크 기업들이 대거 참여를 하고 정말 미래 성장 동력이 될 만한 키워드, 뭐 양자의 핵 에너지의 로봇까지 여러 가지 키워드들이 다 나왔는데 저희가 투자 전략에 이 부분 좀 어떻게 참고를 해보면 좋을까요? 그 제네시스 미션 같은 경우는 단순한 어떤 민간 협력 프로젝트가 아니라 그 부분을 넘어서서 이제 미국의 에너지라든지 아니면 핵심 기술 분야에서 첨단 기술 패권 강화, 이제 중국을 한 거겠죠. 그리고 국가 안보 역량 강화라는 그런 어떤 목적성을 좀 명확하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이고 장기적인 흐름으로 가져갈 가능성이 굉장히 큰 그런 국책 사업 같은 그런 성격을 띠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렇다 본다면 그 테마성보다는 어떤 이런 구조적 성장을 가져갈 수 있는 장기 모멘텀을 제시를 했다. 그래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반드시 좀 관련 핵심 기업들은 잡고 가야 되는 측면이 있다는 의견이고 다만 이게 이제 모든 것이 마찬가지지만 이런 정부 정책과 연관된 모멘텀들은 항상 뭐 규제라든지 아니면 뭐 정책 리스크라든지 아니면 뭐 정치권의 어떤 이런 이런 분위기에 따라서 굉장히 좀 좌지우지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단기적인 관점보다는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그리고 이것을 단순히 어떤 내 투자의 메인 이 트레이딩, 그러니까 투자 아이디어로 삼기보다는 서브로 인식하고 가져가시는 것이 좀 좋지 않겠나. 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는 이런 제네시스 미션이나 이번에 황금 함대, 골든 돔에도 다시 우주로까지 확장한다 이런 게 예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취임하기 전이라면 뭐 투자 성적표 뭐 이렇게도 됐겠지만 지금은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좀 더 이야기들을 많이 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렇죠. 뭐 아무래도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졌기 때문에 트럼프 입장에서는 중간 선거가 내년 하반기라고 하지만 뭐 사실 지금 그렇게 좀 멀리 있는 문제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이번에 그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도 그 정치적인 행보를 다시 안 하겠다고 했다가 다시 한다는 것도 네, 공화당의 정치 자금 이야기가 다시 나오고 있죠. 그렇다는 얘기는 이제 중간 선거에 대한 영향권이 이제 내년 새해부터는 곧 시작한다는 거를 또 방증하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친기업적인 이슈들은 계속해서 그러니까
경기와 관련된, 경제와 네. 관련된, 특히 주식시장이라든지 자산시장과 관련된 이러한 것들은 트럼프 행정부에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일론 머스크 말씀 나온 김에 테슬라에 대해서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주가가 최근에 고공행진을 하고 있고 간밤에도 1%대 상승불, 진짜 500달러 선까지도 좀 바라보고 있는 상황인데 현 시점 계속해서 매력적으로 보고 계실까요? 이번에 뭐 정전 사태도 있었습니다. 아, 샌프란시스코. 네, 이번 정전 사태는 네. 사실 자율주행 시장의 판도를 좀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시험대라고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이번에 신호등 마비되고 라이다라든지 HD 맵 기반의 다른 완성차들은 도로 한복판에 멈췄죠. 웨이모 완전 멈춰 있는 네. 사진 보니까 극심한 네. 교통 체증을 유발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반면에 이제 로보택시 같은 경우에는 그 비전 방식 테슬라의 비전 방식이 어떤 이런 그 중앙 데이터 센터에 대한 의존도가 낮고 차량 자체 연산이 가능하면서 뭐 핵심 서버는 이런 그 다중 지역에 분산되어 있다. 그래서 교통 인프라에 의지하지 않는다. 탈중앙화된 지능을 가진다라고 네. 이제 일론 머스크가 주장을 했는데 이렇게 되면 사실 이번 정전 사태는 사실 주가 하락 요인이라기보다는 어떤 엣지 리스크 해소 차원에서 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에는 테슬라를 지금 단순한 전기차 판매사가 아니라 높은 밸류에이션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설명되는 그런 완전한 네. 뭐 어떤 AI 로보틱스 기업으로의 뭐 리레이팅 과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조금 더 얘기해도 될까요? 네, 해주세요. 너무 그리고 궁금해요. 머스크의 이번 이 정치적 행보와 관련한 발언들은 사실은 그 의도가 굉장히 명확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50개 주의 법이 다 다르다 보니까 로보택시가 주 경계를 넘을 때마다 소프트웨어를 새로 설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결국 이러한 규제들이 결국 사업 속도를 지연시키고 있고 그래서 중간 선거를 앞두고 어떤 그 정치적인 영향력을 키워서 그 연방 차원의 어떤 단일 규제안을 좀 빠르게 통합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명확하게 좀 실려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렇다고 본다고 하면 아직 규제가 없는 15개 이제 주도 빠르게 통합하겠다. 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엿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반면에 이렇게 되면 민주당 베이스의 지역들은 사실은 좀 리스크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예. 하지만 이제 이런 그 이제 다른 기타 지역들이나 아니면 연방 정부에서 이러한 그 모습들을 계속 보여주면서 이런 어떤 그 임계점을 넘어가게 되면 통과가 되는 주들이 늘어나면서 그러면 나머지 지역들도 어쩔 수 없이 따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거기서 더 버틴다고 하면 오히려 그런 민주당 베이스 지역들이 좀 정치적인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니냐라면서 비난을 받을 수 있는 요소들도 있기 때문에 그거에 아마 베팅을 하는 걸로 좀 보여지고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 뭐 내년에 테슬라 주가에 있어서는 가장 강력한 상승 모멘텀이 되지 않겠나. 그래서 네. 개인적으로는 M7 종목 중에서는 좀 제일 좋게 보고 있는 기업이 테슬라입니다. 예. 지난번에 이제 사상 최고치 갱신할 것 같다. 그래서 맞아요. 편입할 거라고 했는데 제가 못 잡았어요. 아 정말요? 너무 아니 슛 밑에- 하셨다가 시선 바꾸실 때 바로 말씀해 주셨었잖아요. 근데 너무 이제 좀 이 좋은 가격에 잡으려고 재다가 아. 놓쳐버렸는데 네. 그래서 최근에 어떤 어허. 이런 급격한 상승 추세가 있기 때문에 다만 좀 이 점진적인 상승으로 계속 조금씩 갈 것 같고요. 네. 그렇다고 본다면 이 좀 긴 호흡으로 가져가는 전략이 좀 좋지 않겠나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 바라보고 계신 투자자 입장에서는 재지 말고 조금 모아가는, 따라가는 일단은 이렇게 해야 조금 돼요? 담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와. 대신에 이제 뭐 목돈을 한 번에 들어간다거나 아유, 그건 뭐 안 이런 것들은 안 되고 네. 뭐 조정하는 국면에서 계속해서 좀 받아가시면 내년에는 뭐 이런 로보택시 관련한 규제 통과 이런 법안들뿐만 아니라 저번에 말씀드렸던 뭐 피지컬 AI 쪽 그쪽 그다음에 뭐 제네시스 쪽 그다음에 또 스페이스X 하여튼 굉장히 뭔가 모멘텀들이 많기 맞아요.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이 나올 때마다 점진적으로 좀 올라갈 것 같아요. 그래서 조정 나올 때마다 담아가시면 좋지 않겠나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와, 아니 지금 저희 화면으로 제 화면으로 테슬라 흐름 혹시 보여드릴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화면에 약간 골짜기 있잖아요. 딱 날짜 네네. 12월 23일 써져 있는 저 위에 살짝 지금 원점에 다다랐던 저 시점이 이제 그 변주환 파트너님께서 저희 방송에 명대사 하나 해주셨어요. 저는 어제 12시까지 테슬라 주주였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그때 매도하셨다가 맞아요, 다시 맞아요. 이제 네. 상황을 보실 때 그 시점이거든요. 그러고 나서 지금 M7 중에서 테슬라 가장
유망하고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 같이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결국은 그러니까 테슬라는 사업을 빠르게 지역별로 확장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걸리는 것 없이 하려면은 정치적인 서포트가 필요한 거고 이 부분에 좀 속도를 붙이고 있는 네네네. 상황 같이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M7 중에서 누구 가장 유망하게 보시는지는 다른 질문으로 또 하려고 했는데 답변이 다 돼버렸어요. 네네. 네, 고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또 최근에 시장에서 여러 가지 간밤에도 금과 은이 다시 한번 뛰었고요. 반면 가을이 되고 지금 3, 4분기 지나가면서 비트코인, 암호화폐 시장은 계속해서 힘을 좀 못 쓰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진단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 저희 포트폴리오 전략 좀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내년도 포트폴리오 전략 말씀하시는 네. 거죠. 일단 올해는 그 뭐 에브리싱 랠리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계속해서 이제 상승세를 보이다가 그쵸. 이제 4, 4분기 그러니까 마지막 분기에 들어서면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일부 자산군들에서 조정세를 겪고 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내년에는 올해처럼 그런 모든 자산들이 올라가는 그런 것들은 좀 기대하기 힘들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 10월 이후의 조정 장세, 그 이후에 어떤 연준의 금리 결정 등을 통해서 이미 그런 모습들을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1월, 12월 AI 버블, 뭐 수익성 논란 이런 것들로 인한 조정 국면에서 보여주었던 업종 순환매라든지 대체 섹터들의 등장 이러한 것들이 새해에도 조금 더 이어질 것으로 좀 보고 있고 올해보다는 더욱 더 다변화된 어떤 포트폴리오 섹터 편입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네. 이번에 기술 섹터들이 좀 조정 보이면서 EPS는 계속해서 상향이 조정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주가가 하락하면서 밸류에이션 매력이 조금 이제 높아졌어요. 그래서 이런 그 미국의 기술 성장주들로 다시 한번 수급이 좀 쏠릴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네. 근데 이제 뭐 AI나 반도체 이런 쪽도 계속해서 가져가야겠지만 그 외에 아까 말씀드렸던 뭐 스페이스X나 미국의 제네시스 미션 관련해서 네. 로봇이라든지 우주 섹터 이러한 그 섹터들이 지금 솔솔 또 분위기를 내고 있기 때문에 맞아요. 그런 부분들로 좀 다변화를 가져가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이제 그 골드 같은 부분은 골드나 은 같은 부분은 지금 뭐 수급적인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계속해서 강조드리는 그런 어떤 핵심적인 펀더멘탈 요인들 결국 실질금리랑 연관성이 가장 높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FOMC 이후로 사실은 생각했던 것보다 연준의 매파적인 중립금융 경로가 굉장히 매파적으로 설정이 되고 또 BOJ도 이번에 그렇게 나오면서 뭐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는 조금 약해진 게 사실이에요. 실질금리 하락에 대한 기대감이 그쵸. 개인적으로는.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좀 그 이제는 공격적인 그 투자보다는 이제 수익 실현을 조금씩 하시면 좋을 것 같다. 금과 은에 대해서. 네네. 올라올 때마다 수익 실현 조금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대신에 이제 결국 내년에도 물가에 대한 부분들을 해지할 수 있는 자산들이 포트폴리오에 꼭 있어야 될 텐데 그거는 이제 골드와 은보다는 저는 이제 유가를 필두로 한 에너지 쪽 상품들을 좀 곁들이는 게 어떨까. 그게 이제 올해와는 좀 달라지는 부분들이 아니겠나 해서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유가도 사실 최근에 좀 올라왔잖아요. 맞아요. 네. 베네수엘라 뭐 이런 것 때문에 네. 올라왔는데 더 올라갈 거다. 근데 이제 유가는 뭐 베네수엘라 유조선 압류 뭐 이거 관련해서 단기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베네수엘라는 사실 세계 최대 매장량이죠. 매장량 국가인데 중국으로 향하는 수출량은 현재 글로벌 공급량의 한 1%밖에 안 돼요. 아, 그래서 그래요? 네, 이번 이슈는 굉장히 좀 제한적일 걸로 보여지고 있고 좀 더 밀릴 것 같긴 합니다. 이 이슈가 걷어지면 50불대 WTI 기준으로 50불대 초반 트라이는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그 시점이 가격적으로는 좀 가장 매력적인 가격대가 될 것이다. 그래서 저도 지금 뭐 이제 제가 청산했으니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어저께 골드를 계속 가지고 있다가 더 어저께 네. 어제 이제 좀 수익 실현을 또 조금 일부 했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골드와 은 부분을 좀 줄여 나가면서 이런 에너지 부분, 유가 이쪽 부분을 좀 다시 채워 나가면서 밸런스를 맞추는 그런 좀 계획을 갖고 있다. 네. 그렇게 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랠리를 달리고 있는 금과 은에 대해서는 일부 수익 실현 의견 그리고 저희는 이제 유가의 흐름 계속해서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앞서 로봇과 우주 이 부분도 같이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최근 실제로 투자자분들의 관심도 진짜 뜨겁고 채팅에서도 많이 이야기 나오는 키워드거든요. 네. 파트너님 이거 추가로 하나만 여쭤볼게요. 사실 이쪽 섹터는 종목 선별이 조금
어렵다 네네. 이런 생각이 들긴 해요. 실적을 아직 막 확확 찍어내는 것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장을 잘 찾아야 할지 아니면은 ETF나 이런 쪽으로 접근을 해볼지 어떤 게 좀 더 유리할까요? ETF가 사실 제일 만만하게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ETF가 그 아크엑스라고 하는 네, 종목도 아크엑스. 있고, 그다음에 그 UFO라는 아, UFO라는 티커가 있어요. 그 이름부터 뭔가 우주틱한 그런 오, ETF가 있는데, 네. 근데 이제 그 두 ETF 다른 점은 아크엑스는 그 액티브 펀드예요. 그쵸. 그래서 이 빠르게 종목 교체를 좀 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아크엑스는 우주뿐만 아니라 그 방산까지 다 아우릅니다. 커버를 합니다. 팔란티어도 맞아요, 네. 편입이 돼 있고, 그래서 그런 측면이 있고, 그 UFO는 패시브 또 펀드거든요. 그래서 어떤 우주 산업 관련해서 인덱스를 좀 길게 가져가시고 싶으신 분들은 UFO가 좀 적합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종목으로 사실 접근하면은 화끈하죠. 수익률이라든지 아니면 좀 그러니까요. 시장에서 소외됐을 때도 좀 많이 저기가 되고.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우주 관련해서 가장 탑픽으로 보고 있는 건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구글. 아하. 자회사로 한 3개 정도 회사 플래닛 포함해서 이제 우주 관련 기업들을 가지고 있고, 무엇보다 이제 구글 어스라고 하는 강력한 네. 엔진을 또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구글이 제일 좋지 않을까. 저는 그때도 이 말씀 너무너무 기억에 남았었는데 네네. 진짜 오늘도 많은 분들이 꼭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구글의 지금 우주와 관련된 모멘텀도 찾을 수 있다는 점. 그럼 M7 중에서 한 2등 정도로 봐도 될까요? 구글이요? 네. 네, 그렇게 보면 좋을 것 같은데, 구글은 또 워낙 지금 근데 비싸서 아, 자리가 또 덜컥 좀. 또 이렇게 하실까 봐. 근데 이제 음. 사실은 우리가 주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투자를 하는 포트폴리오에 편입하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시장이 좀 안 좋을 때, 투자 심리가 악화될 때 잘 버티는 것도, 버티는 어떤 그런 기준도 우리가 종목을 편입할 때 그 기준으로 삼아야 되거든요. 그쵸, 네. 근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저는 구글이 가장 좀 그런 조정세나 아니면 시장 그 투자 심리가 악화됐을 때 제일 잘 버티는 종목이 아닐까. 그 부분 조금 더 높게 좀 평가를 하고 있어서 네. 구글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의 동요에도 탄탄한 체력을 보여주고 있는 구글입니다. 그러면은 사실 제가 오늘 추가 질문을 좀 많이 해서 이 다음 거는 딱 한 문장으로만 여쭤볼게요. 그럼 엔비디아 대 구글로 보면요? 요거는 이제 지금 이렇게 붙일 게 아닌가요? 오픈AI 팀이냐, 네. 오픈AI 팀이냐, 구글 팀이냐. 사실 저번에도 여쭤보긴 했었는데 네네. 좀 바뀐 게 있을지. 근데 이거는 제가 그때도 둘 다 안 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던 맞아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오픈AI 진영 쪽에서는 지금 가장, 그러니까 리스크 요인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둘의 어떤 그 좋은 측면보다는 두 측면의 리스크 측면이 뭐가 있는지를 보면 사실은 답이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네. 오픈AI 진영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지금 리스크는 그 자금 조달의 병목 현상들. 그렇죠. 그래서 오라클의 신용 등급 뭐 하락 리스크, 그다음에 오픈AI의 뭐 연간 지금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그 이 캐시 번 속도, 그러니까 연금 연소 속도, 이러한 네. 부분들에서 투자 유치가 지연되면 이 인프라 확장이 멈추면서 요게 이제 주가의 큰 조정으로 다가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가장 큰 포인트가 될 것 같고, 구글 쪽은 그 이 TPU가 텐서플로우나 뭐 잭스 이런 환경에 최적화해 있기 때문에 사실 엔비디아가 그동안 쌓아놨던 어떤 그 쿠다 기반의 생태계를 단순히 깨는 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반면에 이제 제미나이 같은 경우에는 이 LLM 부분에서 점유율을 얼마나 계속 빠르게 좀 이 점유율 확대하고는 확장하고 있지만. 나가는지, 거기에 네. 대해서 좀 보는 게 좀 중요할 것 같고, 그래서 어떤 이곳에 이 플랫폼에 베팅한다는 개념보다는 핵일 문제로 가져가지 네, 말고. 그렇게 가져가지 말고 양쪽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양쪽에 지금 커스텀 칩 설계 기술을 제공하고 있는 뭐 브로드컴이라든지, 지금 채팅에 브로드컴 물어보시는 분이 딱 계셨어요. 아니면 위탁 생산하고 있는 뭐 TSMC 같은 종목들, 아하. 이런 것들에 투자하는 게 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 네. 근데 이제 내가 좀 한번 공격적으로 가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저는 오픈AI 쪽, 특히 오라클 쪽 한번 해보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제 오픈AI의 네. 실질적인 그 인프라 가동이 본격화되는 게 내년 상반기거든요. 그러면 그때 이제 오픈AI의 이 현금 흐름 반전이 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도 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오라클도 거기서는 좀 상승 버프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한번 내가 좀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좀 추천드리는 거고, 네. 예, 그 나머지 이제 이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말씀드렸다시피 뭐 한쪽 플랫폼에 이렇게 좀 선택을 해서 뭐 이렇게 하는 거는
좀 지향했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아, 오늘 지금 궁금한 점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해주셨고 사실 엔화의 방향에 대해서도 좀 여쭤봐야 되는데 시간이 네. 금리 인상했는데도 불구하고 약세는 짙어지고 있다. 당분간 이어질까요? 이거 딱 한마디만 부탁드릴게요. 진짜 한마디만. 그냥 투자자적 입장에서 네. 말씀드리면 이 기축통화 같은 경우에는 방향성보다는 어떤 급격한 상승이나 하락 같은 변동성 요인이 더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어제도 또 그런 뉴스가 나왔는데 일본 재무성에서 개입하겠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냥 얘는 무시하시면 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냥 신경 쓰지 마십시오. 아, 예, 시장에 영향 뭐 어떤 이런 변동성을 끼칠 뭐 그런 요소는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제껴놓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장 전략 저희 어떻게 가져갈까요? 사실 오늘 장은 앞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연휴도 끼어 있고 수급 있는 이벤트도 것도 없고 있고. 뭐 네. 그렇기 때문에 수급적인 측면에서 봐서도 한쪽 방향으로 좀 이렇게 찢어질 만한 그런 흐름들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냥 좀 쉬셨으면 좋겠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남들 다 쉴 때 뭐 해보겠다고 덤볐다가 만약에 손실 나면 그 연말 분위기만 잡치고 속만 쓰립니다. 그래서 제 모토가 남들 쉴 땐 나도 쉬자. 그래서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뭔가를 버리기보다는 그냥 캐롤 들으시면서 가족과 시간 보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아, 좋습니다. 지금 네. 포트폴리오 잘 지키시면서 뭔가 어떤 과감한 선택보다는 평화롭게 저희가 연말 같이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성탄절 잘 저희가 네. 보내고 나서 뵙게 되겠네요. 오늘 와우글로벌 변지환 파트너와 함께 했고요. 저희가 잠시 후에 이 화면으로 변지환 파트너와 함께 하시는 방법 만나보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0234905049 전화번호 다시 한번 안내를 해드릴게요. 네, 지금 바로 나오고 있네요. 변지환 파트너와 글로벌 투자 전략 함께 공부하시는 방법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와우글로벌 변지환 파트너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